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 지수는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기일을 비교적 무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막판 변동성 또한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이후 지수는 1860선을 중심으로 혼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1,000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840억 원 정도 팔고 있지만 옵션 만기일인 오늘 프로그램 통해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3,200억 원 정도, 3,300억 원 가까이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한 20억 원 정도, 오늘장 2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가까이 올라와 있고요. 현재 1,86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470선을 꾸준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강보합권 유지하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 쪽에서 57억 원, 외국인 쪽에서 17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파는데요. 7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1.7포인트 정도 올랐죠. 현재 47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점검해 볼까요? 경제지표가 부진을 보이면서 미국의 추가 경기 불황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낙폭은 소폭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원 10전 내렸고요. 현재 1,166원 3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번호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죠. 02-3153-1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구체적인 시장 분석 그리고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하락하면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반면 무디스는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는데요. 오늘은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자세한 국내 증시 분석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어저께 이제 소매 판매가 그 전월 대비로 0.2% 하락을 했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도 큰 폭을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1% 정도 하락을 했죠. 2개월 연속으로 하락함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의 기대 심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피치에서 스페인 신용등을 강등한 이후에 무디스하고 에간존스라는 그 신용평가 회사에서 스페인의 신용등을 같이 강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피치의 신용등급과 무디스의 신용등급을 키높이를 좀 맞춘 것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만기 때는 쿼드러블일 때는 사실 외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물론 외부 영향이 굉장히 큰 이슈라면 그대로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메이저들의 포지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방송 중에 지금 현재 상태 정도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이죠. 어저께 독일의 금리 동조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일째 계속 오르고 있는데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금리와 동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독일도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는 있지만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1년물 국채를 한 65억 유로 정도를 어저께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국채 금리가 3.9%까지 올랐죠. 10년물도 한 6%대인데 1년물이 한 4%에 육박하면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시장에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 어저께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에서는 각국 중앙은행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국채 매입에 참여를 하기를 원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ECB 중앙은행이 무제한적으로 채권 매입을 원한다라는 거고, 이것은 결국 독일을 압박해서 독일로 하여금 이달 말에 있는 정례 정상회담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있는 그리스가 선거가 더 중요하죠. 그게 어떤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클 수 있는데, 신민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시장은 폭등을 할 거고요.
만약에 시리자당이 잡게 되면은 시장은 약간 충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충격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그 시장의 모습을 보면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데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대부분이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안 간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그 수급 동향 보시면 기관만 한 3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인하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한 890억 매도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3,35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프로그램 매수로 누군가는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주가를 끌어내릴 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동반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어려운 자리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끌어냈던 물량을 다시 주워 담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890억을 매도하고 있지만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470억을 사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은 한 450억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670억 정도를 팔고 있고 사는 종목으로는 화학 업종, 기계 업종에서 소폭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에서 21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 전기전자에서 35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삼성전자가 0.9% 정도 하락하면서 주가를 더 이상 상승 못 시키게 하는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주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종목별 모습을 보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 뭐 주가가 이 정도가 이렇게 상승을 못하나 할 정도의 종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전자 업종의 삼성전자나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2, 3% 정도 하락, 삼성전자만 한 1% 전후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전차 업종 중에서 자동차 업종도 역시 현대차나 기아차도 그렇게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타 종목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얼마 전에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지금 화학이나 정유 쪽으로 매기가 많이 흘러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오히려 전기전자 업종을 줄이면서 이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겠고 이것은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은 사실 지수의 방향성을 맞춘다는 게 좀 어렵죠. 네. 원래 만기날은 메이저들의 흐름대로 가는데요. 어저께 종가쯤에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다량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이 뭐 매도가 2,000개였는데 매수 2,000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4,000개를 막판에 사들인 거였고요. 현물도 한 1,5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그거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방향을 좀 많이 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보이는데 포지션상으로 보면 기관들이 245에서 품매도라고 했습니다. 이건 코스피 200 기준이죠. 그리고 250에서 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0과 245 사이에서 결제를 치겠다는 건데 지수로 따지면 1881과 1843 사이의 움직임이고 그 사이에서 247.5가 1862 정도 된다 그러면 현재 요 정도가 지수대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성은 없고 혹시라도 밀리면 저점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밀리게 되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벌써 한 주가 이만큼 지나왔습니다.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어요. 정동훈 전문가님 그리고 YG인베스트 심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도 힘차게 신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못 들으셨다고요?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 꼭 써주시고요. 비중과 가격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많이 저희에게 고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여기 대전요? 네, 대전에서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대전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화창하니 맑고 좋은데요. 네,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그렇게 청초하니 맑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어떤 종목을 보유 중이신데요? 저 현재 엘리베이터인데, 네, 월요일 날 매수 들어갔거든요. 네, 월요일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 예. 매수하신 가격대 부분이 한 어느 정도? 일단 수익 중이실 것 같고요. 84,000원에 들어갔어요. 8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요? 25%. 25%. 이 한 종목만 보유 중이신 건가요? 예. 네. 그날 다른 거죠. LG 디스플레이하고 다른 건 팔았지 또. 아, 지난주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다른 이거 한 종목들을 다 종목만 현재는 정리하셨... 갖고 있어요. 네. 그럼 현금 비중이 75%시겠네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수익 중이신데 수익 축하드리고 더 큰 수익 났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받아보기 전에 포트폴리오 정리 간단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한 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84,000원. 이번 주 월요일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5%, 나머지 75%는 여유 있게 현금 들고 계시네요.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옆에 계신 정동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같이 얘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아, 현대 엘리베이터를 근데 어떤 관점을 보시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이 월요일 날, 나 저 집에서 인터넷 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그, 직원이 들어오길래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또, 기관이 좀 많이 하셔서. 빠진 느낌도 또 들고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현대 엘리베이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우선적으로. 종목 그날 또 팔았지, 또, 다른 거. 예? 다른 종목 그날 또 팔았어요. 그러세요? 네, 네. 현대 엘리베이터는 뭐,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뭐, 엘리베이터, 뭐, 무빙워크, 그리고 뭐,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승강장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예전에 주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2001년도쯤에 22만 원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22만 원까지 간 이유는 한마디로 이제 현대그룹사 자체가 M&A 분쟁이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이제 M&A 다툼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22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현대상선 그리고 뭐 현대건설 이렇게 해서 뭐 지주사격인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현대그룹사 중에 뭐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 지주사에 속하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M&A 분쟁으로 인해서 22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M&A 분쟁은 다 끝났습니다. 현대그룹사에서 지속적으로 현대상선, 현대 엘리베이터 뭐 지분 구조, 지분을 늘리면서 지금은 뭐 M&A 이슈가 다시 터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과 성장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3월 말에 13만 원까지 있다가 지금 뭐 8만 원까지 내려온 수준입니다. 그 이유가 현대 엘리베이터가 작년에 뭐 투자 처분 손실 그리고 금융 손실로 인해서 이게 3,500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순이익을 마이너스 2,600억, 그러니까 2,600억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 실적이 발표되면서 13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개선될 거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개선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1분기가 어떻게 흑자 전환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1분기에 흑자 전환한 이유는 이제 금융 손실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을 24% 들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진해운하고 대표적인 컨테이너 해운사로 유명한데, 최근에 뭐 1분기부터 많은 기사를 보셨듯이 1분기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개선되기 때문에 현대상선의 수익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1분기에 흑자를 냈습니다. 전년도 잠깐 실적을 보시면 전년도 전분기
4분기가 전부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유가 현대상선의 수익도 안 좋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빠져나가서인데, 이게 1분기에는 순이익이 134억으로 흑자 전환을 이뤘습니다. 이 기조가 계속된다면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주가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도 현대 엘리베이터는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재 뭐 8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가격에서는 뭐 지금 약간 오른 수준이지만 지금 팔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가 현대 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아까 24% 들고 있다고 했는데, 현대상선의 24%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9천억이 넘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 시가총액이 9천억 초반 수준인데, 현대상선의 지분을 팔아도 9천억이 나옵니다. 현금이 창출이 됩니다. 뭐 팔 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잡혀있는 지분 가치만 해도 현대 엘리베이터는 1조 이상을 들고 있다. 그리고 모멘텀 거리로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모멘텀 거리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어떤 면이 좋아지느냐, 이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메모를 하시던가 아니면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엘리베이터 그리고 승강기 등을 사업을 영위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업은 이제 성장성은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모멘텀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동이나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몇 달 전인가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중국에서 뭐 초고속 승강기를 수주를 했다, 이렇게 기사도 된 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와 되게 민감합니다. 지금 뭐 세계 경기가 바닥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설 경기가 이제 세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동반 상승한다면은 아무래도 현대 엘리베이터의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수익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경기 후퇴보다는 이제는 상승으로 반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 경기에 민감한 종목으로서 현재 가격에서는 팔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분 가치가 1조 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전혀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지분을 다 팔아도 현대 시총만큼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막바지로 얘기해서 막 부도가 나도 현재 뭐 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분 가치가 뛰어나고 자산 가치가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매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 8만 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면 13만 원에서 이제 8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이유가 이제 실적 발표 때문에 그런 건데,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다시 이제 2분기도 흑자 전환을 이어갈 거면서 이제 상승 반전을 꾀하려는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는 1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만약에 경기 회복 시그널이 보인다 그러면은 12만 원까지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손절 라인을 정해드리지 않은 이유는, 현대 엘리베이터는 뭐 지분 가치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7만 원이 7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면은 6만 8천 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10% 정도를 더 하셔서 뭐 35%까지 비중을 확대하신 다음에 나중에 10만 원 정도에서 그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란 말은 아니고요. 현재 가격에서는 좀 더 지켜보고 10만 원, 12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일단 10만 원까지, 12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내리더라도 추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을 하자라고 하셨는데요. 답변 만족하십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저 문의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예. 그 75%저 현금 가지고 건설이나 철강을 매수하고 네. 싶거든요. 맞아요. 여유가 있으셔서 그러한 질문도 하실 것 그걸 같았어요. 지금 내가 내일 금요일 날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오늘 저기 오르더라고, 저기가 보니까 저기. 네, 알겠습니다. 뭐 건설과 건설이? 철강 그래가지고 중에 오늘 내일 들어가도 매수하는 되나, 거죠.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예.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건설이나 철강 그 저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오늘 네, 저 매수 들어가도 알겠습니다. 되나, 이렇게 아. 궁금해서요. 지금 건설이나 철강은 뭐 현대 엘리베이터랑 마찬가지로 경기에 네. 되게 민감한 종목입니다. 지금 뭐 바닥론이 나와서
지금 매수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경기 회복이 나타나는 신호가 있어야지 오르는 종목들입니다. 뭐 포스코나 이런 철강주나 건설주, 현대건설 그리고 자이를 만드는 회사 어딘가요? 그거 또 있는데 건설주나 이런 철강 업체들은 세계 경기가 자꾸 하락하면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적 모멘텀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살아나는 그 기사가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경기 반등의 시그널인데 그 기사를 많이 접하셨다면 철강이나 건설업체, 대형 건설주나 대형 철강주 아무거나 사도 저는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때는 세계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도 현대건설이나 포스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때 대형주 위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또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 경기 회복 시그널이 온다면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포스코는 지금 우리나라 대형 1위 철강주인데 많이 하락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면 아무래도 철강주에서는 포스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아무래도 유로존 리스크가 지금 많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지 마시고 아무래도 유로존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어떤 날은 완화됐다 어떤 날은 또 악화됐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완화됐다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 그때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상담해 드렸고 내일 들어갈 철강 건설 관심 업종이라고 하셨는데 현대건설 포스코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받아봤고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한번 이어서 살펴볼게요. 462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1시 1분에 보내주셨네요. 삼성생명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1년 정도 보유 생각 중입니다 하시는데요. 삼성생명 지금 살만한 포인트인가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굳이 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삼성생명 같은 이 보험주들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화재보험 관련주들은 좀 최근에 좀 반등 흐름 보였지만은 워낙 그동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왜 이렇게 보험주가 안 좋냐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보험업종에 대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점 금리 인하로 좀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대감의 실망감, 불안감으로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기대감 높은 이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유럽과 미국 쪽의 이슈가 불거진다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서의 성격을 지금 시점 재구시를 못 해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역시나 자금이 꾸준하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들어오는 확실한 자금 모멘텀이 있다는 거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미 시장이 그만큼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재료보다는 역시나 시장 포화 상태에 따른 성장성 둔화 우려감이 주가 상승을 좀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 타이밍 잡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다른 종목과 업종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굳이 만약에 이 삼성생명을 꼭 들어가야겠다고 한다면은 1년을 바라보시는 전략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짧게 한 달 정도 바라보시는 투자 전략으로서 약 98,000, 9,000원대까지 10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적으로 저항 라인 받고 있기 때문에 한 98,000원과 99,000원 사이에서만 짧게 수익 실현하시는 관점으로서 한 달 이내에 좀 승부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꼼꼼하게 살펴봐 드렸고요. 저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가격, 비중까지 그리고 이런 점이 궁금하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 원하시는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482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젠백스입니다. 3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젠백스는
예전부터 많이 상승해서 유명한 종목인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췌장암 관련 이슈, 그러니까 췌장암 임상 3차 임상이 이제 5월 달에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멘텀도 모두 반영된 이제 상태입니다, 주가가.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뭐 작년 7, 8월부터 현재까지 지루한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어떻게 탈피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건데 우상향할 거냐, 우하향할 거냐, 요게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차트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간단히 나오는데 예, 현재 이제 60주선에서 맞닿으면서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32,000원까지 내려가는 우하향 차트를 그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32,000원 부근에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간다 그러면은 4만원 그리고 길게는 5만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젠백스는 그동안 뭐 테마주 모멘텀 거리로 상승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해서 목표가 손절가를 산정하기는 참 힘든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백스는 지금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32,000원에서는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4만원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42,000원, 49,000원, 5만원까지 이렇게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젠백스 살펴봤고요. 다음 문자가 또 들어왔는데요. LG상사 보내주셨습니다. 7886번님께서 LG상사 매수하신 가격을 44,000원이라고 수정해 주셨고요. 비중은 50%라고 하시는데 LG상사는 심기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뭐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주가가 6만 원대에서 지금 뭐 한 4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상품 시장의 하락세가 LG상사 같은 자원 개발주에 대해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6월 달 들어서 좀 그래도 반등 강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시장의 유동성 공급 기대감, 돈의 힘으로써 상품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최근에 며칠 사이에는 좀 매수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이 과연 바닥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결론적으로 봤을 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바닥은 좀 어느 정도 다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대 약 한 36,000원대에 대한 지지 라인이 뭐 이번 한 번만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1년도 연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지지 라인을 해줬던 한 36,000~7,000원에서는 그만큼 반발 매수세가 빠르게 늘어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세계적으로 지금 시점 상당히 뭐 자금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은 분명히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뭐 글로벌 경기에 있어서 돈을 풀려고 하는 경기 확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LG상사 같은 종목군들 상부 시장 가격 상승과 함께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만 원 부분 조금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 42,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잡고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상품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진입했다. 따라서 그러한 점 착안한다라고 한다면은 홀딩 및 우선은 목표 주가 42,000원대까지는 한번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상사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한솔 CSN이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 1,92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고요. 비중은 100%라고 하시는데 비중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쭉 가져가도 되는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한솔 CSN은 이제 한솔그룹의 네. 이제 3자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물류 담당은 아무래도 경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물동량 증가를 동반한 물류까지 많이 동반을 해야 되는데, 한솔 CSN 같은 경우는 옛날에 몇 년 전인가 한 2년 전쯤에 물류주가 테마군을 이루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들어가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한솔 CSN의 주가가 최근 뭐 1,300원, 1,400원대에서 2,000원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관이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올려놨냐면 연기금 그리고 은행 투신권이 갑자기 대량 거래를 이루면서 상승을 시켰는데, 한솔 CSN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을 보고 그리고 차트와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급은 이제 HTS 상에서 항상 뭐 장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이 나쁠 때 기관들이 약간의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팔지 마시고, 장이 좋은데도 상승장인데도 한솔 CSN을 기관들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기관들하고 같이 매도 시점을 잡으시는 게 어떻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솔 CSN 목표가랑 손절가를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뭐 최고가가 2,045원입니다. 뭐 올해 3월 달에 있었는데 만약에 2,100원 이상, 2,200원까지 상승을 한다면은 지금 2,200원까지 추가 상승을 한다면은 최고가 경신으로 인해서 뭐 2,400원, 2,5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절 라인은 언제 잡느냐? 손절 라인은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지 않고 기간 수급이 대량 빠져나갔을 그 시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가에서 아무래도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매물벽이 많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항상 주시해 보시고 2,100원, 2,200원 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그 2,400원, 2,500원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은 2,1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잘 넘어가게 된다면 2,400원, 5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거래량 체크는 꼭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미들의 퀴에 그때그때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황에 맞게 점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전화를 받아볼 텐데요. 전화 상담 이어지는 중에도 저희 문자는 계속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염창구예요. 영창구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덥기도 하고 그래도 맑기도 하고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예, 집안에는 시원하네요. 네, 맞아요. 종목들도 좀 시원한 흐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아유, 종목이 다 지금 손해 보고 있어요.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게 했나요? 뭐 하이닉스도 손해 보고 삼성물산도 손해 보고요. 네. 유진기업도 손해 보고요. 아유, 그 가운데 제가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그 유진기업 얘기했나요? 네, 유진기업이요. 매수하신 가격은 어떠십니까? 그게 4,340원에 4,340원의 비중은요? 예, 27%요. 27%요.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말씀하셨었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세요? 26,200원이요. 네, 26,200원의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도 한 30% 돼요. 30% 정도. 그러면 저희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유진기업 두 종목 봐드리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26,2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격대로 보면은 손실 중이시고요. 비중은 30%라고 하셨고, 그리고 유진기업도 있다고 하셨는데 4,33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역시 이 종목도 좀 손실 중이세요. 비중도 비슷하네요. 27%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 한번 신경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상담 내용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금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덩치가 큰 SK 하이닉스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 매수하셨던 주요 이유가 어떤 점을 보고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때 뭐 SK에서 뭐 인수하고, 네. LP라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좀 좋아지려니 하고. 네. 우선은 뭐 아마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글로벌 경쟁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그동안은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컸지만은 SK 그룹 인수 이후에 좀 더 안정성은 아마 조금은 겸비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해주신 것 같으신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충분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상당히 좀 재정적인 문제, 특히나 이 실적이 안 나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좀 컸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네, 이제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씩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IT 업황 상당히 좀 지금 뭐 불안감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이 IT 업황의 호조세, 호황세는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PC 시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감과 실적 부분은 좀 부진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역시나 SK 하이닉스도 스마트 기기 관련 수혜 종목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덩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좀 높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점 IT 부품이라든가 IT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과 함께 동반 상승 가능성 조금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그 SK 하이닉스가 3만 원대에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물론 다른 종목군도 많이 빠졌지만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0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주가가 2배 이상 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점차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23,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SK 하이닉스 뭐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뭐 IBM과의 PC 사업 제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글로벌 업체들과의 다변화된 그런 사업 다각화에 따른 기대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실적 시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 실망감 물론 컸지만은 그런 실망감이 계속적으로 실적 시즌에서는 좀 기대감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 2달 정도 더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한 27,000원대까지는 한 번쯤 올라와 갖고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SK 하이닉스 최초에 매수하셨을 때 목표가는 얼마를 설정하셨나요? 3만 원은 생각했거든요. 3만 원이요?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27,000원 부분에서 분할 매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3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3만 원 언저리 한 29,500원 라인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조건 제가 3만 원 뚫고 뭐 35,000원 갑니다, 4만 원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기대감은 작용하고 있지만은 실적 발표 이후에 그 기대감은 그렇게 많이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를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는 한 29,500원대까지 27,000원에서 분할 매도 하셔갖고 조금씩 수익 실현하셔갖고 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으로도 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낙폭과대 업종 종목으로서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우선은 지금 홀딩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뭐 궁금한 점 더 없으신가요? 네, 잘 해주셔서요. 네. 속이 좀 시원하네요. 네, 우선은 뭐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시니까 한 번쯤은 홀딩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이제 유진 기업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유진 기업은 혹시나 뭐 건설업종에 대해서 모멘텀을 갖고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마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하신 건가요? 예, 하이마트하고 잘 뭐 해결이 돼서요. 네. 그때는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금방 오르겠지 하고서 산 거거든요. 네. 우선은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하이마트 매각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락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 오늘 뭐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오늘 12%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다행스럽게 지금 4,000원대가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러한 그 큰 폭의 양봉, 그러니까 즉 매수가 조금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급등 양상 보인다라고 해서 다른 테마 종목처럼 계속적으로 연일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좀 보이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이마트 매각 기대감 아무래도 뭐 크게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방 산업 역시나 건설업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유진기업도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 모멘텀 이슈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상승이 이 기업의 전방 산업에 있어서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세는 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2% 넘는 지금 13%는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좀 단기적으로 이어지면서 한 4,300원 라인대까지 온다라고 한다면은 수익 더욱더 높은 수익 혹은 여러 가지 욕심내시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좀 자르시는 전략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의 반복에 따른 4,500원 라인에 대한 저항 라인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보시는 전략을 한 번쯤은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봤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애초에 설정하셨던 목표가 부근 3만 원 부근에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주셨던 유진기업 마찬가지로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도움 많이 네.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궁금하실 때 전화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해 주세요. 네,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나머지 시간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빠르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보내지 않으신 분들 늦지 않았으니까요. 급하신 분들은 빠르게 문자로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이 들어왔죠. 현대제철을 보내주신 분은 5632번님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셨네요. 10만 1,659원에 비중이 30%. 어떻게 하나요? 사시는데요. 현대제철은 정동호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현대제철 매수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할 매수로 하셔서 저런 평단가가 나온 것 같은데, 현대제철은 아직까지는 좀 좋은 말을 해드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을 해드리기 힘들다는 이유가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서입니다. 현대제철 자체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 자체 모멘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3, 4월 달에 이제 철근 가격 하락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들어서 이제 철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괜찮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다가 하나가 현대제철은 아무래도 철강주기 때문에 철 스크랩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전기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일본에서 전기료를 대폭 인상한 것 때문에 일본 제강사들이 아무래도 가동률이 하락했습니다.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철 스크랩 가격이 또 하락했기 때문에 원재료가 싸지고 철근 가격은 유지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개별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다만 대외 약재, 해외 약재가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멘텀 거리는 충분히 있었지만 10만 원에서 지금 8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그건 단순히 이제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내려왔던 부분인데, 지금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8만 원대 지지 라인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로존 리스크가 단기에 완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9만 원, 9만 5천 원, 그리고 10만 원 가까이까지는 두세 달 안에, 한두 달 안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신데, 만약에 매수하신 가격까지 나는 기다려 보겠다 그러면은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보시고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는 시점, 특히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시점에서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10만 원 이상, 12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원까지 보시고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거는 한 2, 3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보시고 10만 원, 11만 원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9만 5천 원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시는데, 매수가 회복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어요. 한 1년 정도. 그리고 수익을 내시려면 한 2, 3년 정도까지 좀 길게 내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현대제철 상담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370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슈날 생명과학 보내주셨습니다. 수익 중이시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1,660원이고 비중이 15%라고 하시는데, 왕 궁금합니다. 꼭꼭 진단 부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왕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셔야겠네요. 네, 우선 슈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무상 증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주가에 있어서는 크게 지금 시점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슈날 생명과학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 놓고 본다라고는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500원대 주가가 2,100원대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좀 기대감도 컸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이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등 양상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한 번쯤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면 바이오 관련된 제약 관련된 업종과 종목 쪽에서 급등 양상 보이는데, 그 급등이 추세 상승으로서 신고가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슈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500원대 이하에서 워낙 급등 양상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이 4.5% 하락, 시장 대비해서도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과거 패턴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조금은
그 급등 이후에는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보이고 재차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차트 흐름 봤을 때에는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급락세가 나올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익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수익 실현하시자라고 정리를 드리겠고 네. 업종 테마에 있어서는 이 제약 관련된 그 관련주에 대한 접근보다는 차라리 뭐 IT라든가 아니면은 화장품, 뭐 문화 패션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것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또 문자가 들어왔어요. 슈나생명과학 역시 보유 중이신 분인데요. 3709번님께서 역시 슈나생명과학 보유 중이시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손실 중이세요. 매수하신 가격이 2,100원이라고 하시고 비중이 20%,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지금 수익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손실 만약에 중이시잖아요. 손실 중이시다라고 한다면은 한 보유 물량이 한 50% 정도는 좀 줄이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 물량을 언제 줄이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4.5% 급락세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좀 그래도 받쳐준다라고 한다면은 슈나생명과학에 대해서도 저가 매수는 조금 들어올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50% 지금 갖고 계시는 물량의 50%는 지금 정리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장 상황과 함께 좀 그래도 주가가 회복됐을 때 약 한 2,080원인가 90원 매수가 부분 왔을 때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네. 이 종목으로 수익보다는 우선은 손실 줄이시는 전략만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손실 조금 줄이신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대우건설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1316번님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9,79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고 앞으로 오를지 알아봐 주세요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참 오늘 상담해드리는 종목이 참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만 맞아요. 상담해서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뭐 IT나 일부 테마 주식,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라겐나 그리고 뭐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맥스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최근 상승 모멘텀거리가 충분한 이제 종목군들을 매수하신 분들은 문자가 없는데 대우건설은 뭐 잠깐 살펴보니까 하반기 아프리카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대우건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 모든 건설사가 해외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 그리고 주택 시장에서도 기대된다. 이거는 모든 건설사들의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도 국내 경기 그리고 해외 경기가 살아나야지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네. 9,700원대인데 단기적으로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기 보시면 지금 10,000원 초반대에 정말 강력한 매물벽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이상으로 10,000원 이상 11,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을 동반한 거래량을 동반하고 강력한 장대 양봉을 보이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런 차트는 경기 회복이 정말 확장 국면에 나타나는 장이기 때문에 단기에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대우건설은 지금 10,000원 초반대나 10,000원이나 한 9,8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상승을 한다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해줬는데요. 정동우 전문가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만기일인데요. 오늘 현재 지수는 한 1포인트 정도만 내려와 있습니다. 1858포인트 무난하게 만기일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시장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